드디어 밝은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해는 밝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 겨울철 더 떨어진 면역력까지 챙겨야 하는 요즘, 한 작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그 특별한 작물을 찾아 제작진이 향한 전라남도 화순은 김삿갓 도 반했다는 화순적벽, 유명 출사진 세량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고인돌 등 인류 역사가 깊으며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지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넓은 평야가 펼쳐진 화순의 한 조용한 마을. 한겨울에도 자라고 있다는 작물은 대체 뭘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겨울에 건강에 좋은 새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작물이 있죠. 고소득을 올리는 특별한 작물? 그 특별한 작물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하우스로 따라가 보니 푸릇푸릇한 작물이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작물입니다. 이 작물이 겨울철 면역력을 돕는 주인공? 이 이파리들을 어디서 본 것 같다 했더니 당근 줄기와 꼭 닮은 모습. 혹시 이 작물은 당근인 걸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먼 바다를 건너온 페루의 산삼 마카입니다. 마카.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마카는 영양 성분이 많아 남미의 천연 강장제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작물. 그렇다면 이 마카로 인한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 마카와 몇 가지 작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로 1억 원의 소득을 낸 김준태 부자농부. 부자농부가 키우는 마카는 한겨울에 잘 자라는 작물이라는데 언제 심은 걸까? 저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8월 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파종을 했으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 된 마카겠네요. 지금 이게 수확은, 구근 수확은 4월경에, 이걸 4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자란 마카는 새싹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된 새싹 마카를 판매한다? 부자농부는 파종한 지 100일 정도 되면 새싹 마카를 판매하고, 봄이 되면 다 자란 마카도 판매하고 있다는데, 새싹 마카를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카 구근에 아르기닌, 미네랄,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잎에도 그 성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수확 시기에 잎이 다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맛보고 싶어도 맛을 못 봐요. 한국에 지금 푸르게 자라고 있는 이 새싹 마카는 잎과 구근을 아주 맛있게, 그리고 식욕이 없을 때 입맛도 돋궈주면서 먹을 수 있어서 아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아주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구근으로 먹는 마카와 달리 새싹 마카는 구근과 잎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식감도 좋고 아르기닌, 칼슘, 철분 등 몸에 좋은 영양분도 많아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다. PD님 내려오시라고 겁나 피곤하실 건데 요거 한번 잡숴봐요. 그냥 먹어도 돼요? 예, 한번 씹어 드셔보세요. 새싹 마카의 향을 맡아보고 입에 넣는 담당 PD. 향도 맛도 생소한 새싹 마카? 맛은 어떨까? 진짜 먹었을 때는 배추 끝하고 겨자 맛이 좀 나죠. 첫 맛은 그런데 매운데요? 뿡뿡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보통 4월이 되면은 너무 약성이 차다 보니까 너무 매운맛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카 같은 경우에는
한 20cm 정도 돼가지고 한국인들이 알싸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알싸한 맛이 맵지도 않고 지금 드시기에 딱 알맞죠, 이게. 달콤 쌉싸래한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덕분에 짭조름한 간장 소스와 조화를 이루는 장아찌로 담그기도 하고 매콤 새콤한 새싹마카 무침, 식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김밥, 바삭한 튀김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마카를 화순에서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화순 이쪽 지질이 원생대 편마음으로 밑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게르마늄 성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초 같은 게 병충해가 없고 굉장히 잘 자라요. 그리고 화순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도 오히려 밑에 위치하지만은 최저 기온이 한 3도 정도? 그 정도 낮기 때문에 이 화순 지역이 약초 재배하는데 이 밑에 지방에서는 최적의 장소죠. 그렇다면 부자농부가 마카를 재배하는 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재 200평, 내동 800평 정도입니다. 근데 하우스가 800평이지만은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800평으로 억대 고수익을 올린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마카가 그런 고소득 작물입니다. 잠시 후 심각한 듯 마카를 둘러보는 부자농부. 엄마 비실비실하네. 문을 좀 열어줘야 되겠네. 문을 조금 열어준다더니 하우스 밖으로 향하는데 그리고는 벽면창을 걷어 올린다. 한겨울에 하우스를 열어도 괜찮을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보통 많이 닫아 놓는데 닫아 놓으면은 구근은 아무래도 좀 크게 키우지만은 특히 세균병에 이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마카 같은 경우에 잎사귀가 땅바닥 옆으로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이 환기가 안 돼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가 안 시켜주면은 이런 전입된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쪽에 균들이 많이 침입을 해요. 그리고 물 같은 거를 주다 보면은 이쪽에 하얗게 곰팡이가 쓸거나 아니면은 줄기하고 뿌리 그 사이를 우름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환기만 잘 시켜줘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대부분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카는 냉이처럼 옆으로 퍼지며 자라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환기가 필수라고. 환기를 마친 후 통에 무언가를 부으며 준비하는 부자 농부의 모습. 이 갈색 가루로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 이것은 광어로 만든 액비입니다. 이건 광어 유박으로 액비를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라. 물에 광어 유박을 쏟은 후 본격적으로 액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온도를 높여주는 전열기를 넣어 적정 온도를 맞추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는 부자농부. 물 끓는 온도니까 한 120도? 하루 정도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한 3개월 이상 발효는 좀 오래될수록 좋긴 한데 한 3개월 정도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광어 유박으로 만든 액비가 완성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 동물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마카 재배를 할 때 밑거름으로 이제 유박을 주는데 그 효과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월이나 2월이 되면은 각종 퇴비 성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 달에 한 2회 정도 그렇게 연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액비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광어 유박으로 만든 액비를 넣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액체를 덜어서 추가로 넣는 부자농부. 이건 또 뭘까? 이것은 새비름으로 만든 액비입니다. 이것은 사람 몸에도 좋지만은 작물에게는 구근 비대, 그다음에 착색, 그리고 냉해 예방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비름 같은 경우는 부숙이 빨리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 3일 정도면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마카의 상태에 따라 따로 주기도 하고 혼합해주고 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액비를 줄 모양인데 액비를 상자에 싣고 호스를 꽂고 전기에 연결을 하더니 스위치를 켜자 액비가 나온다. 태연하게 수레를 끌며 액비를 주는 김준태 부자농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면십인 모습이다. 제가 개발한 건데 이거 한 2만 원 들었나? 단돈 2만 원으로 기계를 개발했다. 마카를 씹은 두둑의 폭까지 계산해서 만든 부자농부표 연면십이 장치. 일반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기계 무게만 해도 한 10kg, 영양제 같은 걸 넣었을 때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젊은 사람인 저도 벅찬데 주변에 보면은 뭐 7, 80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배터리하고 그다음 컨테이너 박스, 구루마, 그리고 저 굴러다니는 약대, 펌프 이거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요. 보고 가기 때문에 좀 물이 안 간 데 같은 데는 서서히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마카가 아주 깨끗한 게 여름 효과가 굉장히 크죠. 스프링클러와 달리 필요한 곳에만 뿌려서 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처음 농사 시작할 때부터 화학비료는 거의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가성비도 좋고 또 제가 만들어서 주니까 또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좀 귀찮기는 해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연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액비 기계든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부자농부. 이번엔 또 뭘 만들어 봤더니 독특한 향을 내뿜으며 통안을 가득 채운 이 열매 정체는 이게 요즘에 홀대받고 은행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면은 충 예방이나 기피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은행으로 해충을 예방한다? 이번에도 적정 온도를 맞춰줄 온열기를 장착해 주는데 은행하고 물만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전열기를 이용해 가지고 3일 정도 끓이면은 색깔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다른 통에 담아 가지고 옆으로 눕혀 가지고 보관해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은행으로 만든 기피제도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한 말들이 20리터에 보통 초반에는 한 200ml, 그러니까 한 100대 1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은행으로 만든 기피제에 물처럼 투명한 액체를 붓는 부자농부. 지금 넣는 건 대체 뭘까? 전착제라고 하는데 오일입니다. 이게 은행 성분이 작물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효과를 좋게 하고요. 이 거품 같은 게 진딧물 같은 경우에 숨을 못 쉬게, 기공을 막아 가지고 못 쉬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작물에 보통 수확을 하려면은 이런 기피제 같은 걸 주다 보면은 자국이 생겨요. 근데 이걸 섞어주면은 자국이 별로 안 남아서 수확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겨울에도 하우스 안으로 벌레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천연 기피제를 살포해 해충을 예방한다고. 이런 부자농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자라고 있는 마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자신감 있게 뭐 지금 당장 못 뽑아서 내가 뭐 맛보더라도 하여튼 건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재배하는 것이 그의 농사 철학이라고. 마카 하우스의 관리를 마친 후 하우스 한쪽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잘 자라고 있는 마카를 뽑더니 한 입 한 입 마카잎을 다듬으면서 정리하는 부자농부의 모습. 뭐 하는 걸까? 새싹마카 지금 수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성장할 때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밑에 것은 노란 전입이 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 손질해서 그게 손질하고 뽑고 손질하는 게 일이긴 하죠. 오전에는 땅이 얼어 있거나 아니면은 위에 서리가 맺혔던 게 많이 좀 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시 이후에 한 10시경 그때부터 작업을 보통 많이 시작을 하죠. 수확 작업이 한창이던 때 부자농부의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때 뭐 하고 있어?
형님 오랜만이요. 오랜만이야. 그래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해야지. 마카 좀 먹고 싶어서 왔어. 마카? 어. 나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와서 일을 해야지 마카 먹지. 마카 맛을 보기 위해 일손을 거두는 부자농부의 손님. 이분은 누굴까? 같이 조금 사업도 하고 같이 알던 형님인데 그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분이시거든요. 시간이 나실 때 좀 한가해지실 때 얼굴도 볼 겸 간혹 오세요. 그 밥도 사주고.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해서인지 마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했는데 여기 가끔 와서 먹어본 저기로는 이 독특한 그 맛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 같습니다. 인삼도 좋고 마카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마카가 더 좋지? 아이고 오랜만에 발음을 하네. 이 하우스를 해도 참 보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깔끔하게 그 풀도 한 폭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깔끔해서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재배한 마카는 대부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마카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마카로만 한 7천 정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카로 연 매출이 7천만 원? 마카 판매로 7천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김준태 부자농부. 본인만의 소실 있는 농사 철학으로 건강한 마카를 재배하는 김준태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마카를 재배하게 됐을까? 초반에는 뭐 사진 관련 쪽에서 일을 했었고 나중에는 기계 가공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열정페이를 바라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차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술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너무 돈이 적다 보니까 좌절을 많이 겪었죠. 뭐가 좋을까 찾다가 그때 한참 2014년 그 정도에 마카가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우리나라 인삼을 뭐 알아주듯이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폐로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뭐 한국에서 재배한다고 그게 마카냐. 그런데 기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교차가 훨씬 많고 그리고 또 각종 연구 논문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성분은 페루산이 높고 어떤 성분은 오히려 우리나라 게 좋고 마카 농사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마카의 매력에 빠져 마카 농사를 시작한 김준태 부자농부. 하지만 마카 농사는 그의 마음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제가 마카 농사 한 7년 정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농사가 안정기에 접어질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때 투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 같으면 관리가 되는데 그때 고향이 이제 완도라 멀리 내려가서 바닷일을 하는데 한 2달 정도 갔다 왔더니 거의 한 80%가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바다에서 일해서 번 돈은 한 500만 원 되는데 작물이 그렇게 돼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 봤죠. 내 잘못이다. 내가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냥 저절로 크는 건 없구나. 알게 된 좋은 계기였죠. 수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고소득을 내게 된 부자농부.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요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많이 생각난다고. 지금 가장 보고 싶고 좀 못해준 게 미안하신 분이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저 역시 이제 어머니입니다. 한 60 정도 되면 조금 주름 좀 생기면 그때 잘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끔 지금도 농사 지으면서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일하고 왔을 때 옆에서 풀이라도 하나 같이 뽑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뭐 잘한다 내 아들 그렇게 격려도 받고 싶고 어머님 남들한테 인정받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님.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없어 죄송하다는 김준태 부자농부.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듯 하늘에서도 부자농부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 인근에 있는 산을 오르는 김준태 부자농부. 운동 삼아 등산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산에는 무슨 일로 왔을까? 하우스 안에 맨날 갇혀있기 갑갑하기도 하고 바람도 쐴 겸 또 산에 가면 마카한테 좋은 먹잇감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마카에 좋은 먹잇감이 있다? 길도 없는 산속을 오르며 한참 헤매고 헤매는 부자농부. 그러다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한 듯 걸음을 멈췄는데 산삼이라도 발견한 걸까? 잎을 헤치기 시작하는 부자농부. 정말 향이 좋네. 부자농부가 찾던 게 이 흙? 부엽토에는 굉장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카한테는 보약입니다. 부엽토의 미생물이 마카의 보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좋은 땅을 만들어라. 부자농부는 농장 인근의 산에서만 부엽토를 채취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나라 지형에는 그 침엽수에서 흙을 채취를 하면요, 땅이 산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화렵수 이쪽에서 하면은 아주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쪽에서 너무 멀리 있는 미생물을 해오면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배양을 합니다. 산을 헤매며 힘들게 찾은 부엽토를 가지고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물을 먼저 준비하고 부직포에 가져온 부엽토를 덜고 흙 위에 밥을 놓는다. 이거 찰밥인데요. 보통은 감자 같은 탄수화물 재질로 해가지고 미생물 먹이로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찰밥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 먹이로 탄수화물인 찰밥까지 준비한 김준태 부자농부. 부엽토와 함께 미리 준비한 물에 담그고 하얀 가루를 뿌려주는 모습. 이 하얀 가루는 대체 뭘까? 이거는 소금입니다. 사람도 간이 맞아야지 무엇을 맛있게 먹잖아요. 마카도 소금을 안 넣어주면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이 소금에는 마그네슘, 굉장히 많은 미량 원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영양식이에요, 영양식.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도 맞춰줘야 하는데 이 전열기를 이용해서 20에서 25도 그 정도 맞춰 놓으면은 2일에서 3일 정도면은 이게 하얗게 그 미생물이 생성이 됩니다, 위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손수 밭을 갈면서 두둑을 만드는 부자농부. 수확하고 남은 마카의 잔재들을 고루 펴주고 소금을 또 뿌리고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잘 정비된 두둑에 직접 배양한 미생물까지 구석구석 뿌려주면 작업은 끝이 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배양을 해가지고 땅에 이렇게 관주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은 미생물이 엄청 퍼져요. 근데 미생물 중에는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있는데 모두 그게 한 가지만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러면서 땅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밭에서 바다에서 구한 재료로 좋은 땅을 만든 이유 바로 마카를 심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는데 정성으로 준비한 흙에 코팅된 마카씨를 파종하는 부자농부. 지금 겨울이니까 4개월 앞을 바라보고 새싹 마카. 그러니까 지금 파종을 하면은 내년 4월 그 정도에 이제 맛을 볼 수 있겠죠. 3월이나 4월 정도에. 마카씨를 파종한 후 옆에 철심을 박으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부자농부. 비닐까지 덮어주는데 비닐하우스 속 미니 비닐하우스. 왜 이렇게 만들어준 걸까? 일중 하우스라 야간 온도는 노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쳐줘야지만이 씨앗이 발화가 돼요. 부자농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겨울에도 싹이 자라난다. 그날 오후
이번에는 하우스 벽 쪽으로 가더니 구멍에 물을 붓는 부자농부. 뭐 하는 걸까? 이것은 샤인머스켓인데요. 하우스 양 측면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한다? 마카밭 양옆에 샤인머스켓 나무를 심어서 재배하고 있는 김준태 부자농부. 그런데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마카와 샤인머스켓을 재배해도 괜찮을까? 하우스 안에 나무를 심다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는 다른 작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을 일반 수영이 아니고 가지를 밑으로 내려뜨리는 그런 다른 수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 재배하면서도 별다른 영향은 없어요. 독특한 방식으로 작년 샤인머스켓을 처음으로 수확해 소득을 올렸다는 부자농부. 얼마나 올렸을까? 올해 샤인머스켓으로 3천 정도 매출 올렸습니다. 샤인머스켓으로 연매출 3천만 원? 마카에 이어 샤인머스켓까지 판매해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부자농부. 김준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 좋은 땅을 만들어라. 마카로 연매출 약 1억 원을 달성한 김준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생산한 제품을 가장 맛있는 거를 내가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푸른 자연과 겨울에도 특히 마카 농사를 하면서 자연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농부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실 있는 농사 철학으로 노력한 김준태 부자농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